자, 코로나 이후에 K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K자가 아니더라도 서로 가는 만큼 간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사람이 많아서 이 밑으로 떨어진 추락한 서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양극화가 벌어졌을 건데 부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코로나 극복한다고 풀어놓은 돈으로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벌고 중산층이나 서민은 지금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요. 구룡마을 철거촌에서 바라본 타워 팰리스 그림이에요. 한국의 코로나 K자 양극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미국이 지금 한국보다 양극화가 더 심화됐는데 미국도 지금 코로나로 양극화가 K자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 보면 한국의 양극화가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 K자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돈 있는 사람이요 해외 여행도 못 가고 그리고 어디 좀 명품 쇼핑을 해외로 가기도 어렵고 룸살롱에 가서 술 먹거나 골프장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이제 국내에서 명품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싼 게 아니면 안 팔린다. 이 차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집마다 있는 차도 아예 고급차 아니면 중고차로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자동차 시장도 없는 사람은 중고차고 그리고 아예 잘 팔리는 거는 최고급 차들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싸야 잘 나간다라고 하는 양극화 현상이 자동차에서도 나타나고 설 선물도 수십만 원짜리 상품들이 잘 나간다고 해요. 불황 속에서도 프리미엄을 찾고 요즘 또 불황 속에서 집을 엄청나게 고급 카페처럼 꾸미는 것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용직 근로자나 서민들은 주머니가 워낙 빡빡해지니까 마트의 매출조차도 줄어서 먹는 돈까지 아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가 국회에서 나왔는데요. 재작년 2019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이자 소득 18조 중에 17%를 상위 0.1%, 그러니까 1%도 아니고 0.1%가 이자 소득의 17%를 가져가고 상위 1%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한 명이 이자를 45%를 가져가 버리는 그야말로 돈을 불리는 이 이자는 일종의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0.1%에 해당하는 국민 5만 3천 명이 이자 소득으로 3조 1,300억을 가져가고 전체 이자 소득 18조의 17%를 가져갔어요. 1인당 평균 5,832만 원을 불로소득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상위 1%에 해당되는 53만 6천여 명은 8조 1,670억, 전체의 45%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로소득이 극단적인 양극화에 의해서 이 상층의 소수에게 가고 있다. 이 이자 소득 부분이 한국 전체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과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재택 근무가요 유행이죠. 그런데 재택 근무도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61일을 재택근무, 중견기업은 57일, 중소기업은 48일, 공기업 공공기관은 40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 839명을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이 중에서 중소기업 다닌다고 응답한 477명 중에 254명, 53.2%는 재택근무가 뭐냐? 나는 그걸 해본 적이 없다고 답을 했고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다닌다는 사람 61명 중에 49명이 그러니까 80.3%가 재택근무를 했고 대기업은 110명 중에 84명 76.4%가 재택근무를 했고 중견기업은 191명 중에서 135명 70.7%가 재택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재택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재택근무했다라는 사람보다 많은 것은 중소기업 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즘 재택근무 하는데 이것도 중소기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양극화가요, 주식시장에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리그가 이제 코스피고 2부가 코스닥, 3부가 이제 코넥스라면 이 주식시장에 반짝하는 것도 코스피고 코스피 안에서도 최상위권에 들어야 잘 나간다는 거예요. 어제 종가가 3,200이 돌파되고 올해 들어서 11.7%가 올랐는데 코스닥은 상승률이 3.1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중에서도 어떤 데가 오르냐? 상위 10종목의 비중이 절반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워낙 많다 보니 잘 알려진 종목에만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대부분은 코스피가 높이 올라가고 지금 이 지수가 3,200을 기록해도 실제로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등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1,071조 8천억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 2,212조 1천억의 4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0개 주식만 대표적으로 잘 나간다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빌빌 싸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요, 임금 근로자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는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17,148원인데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15.7%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좀 올랐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데 따른 거란 겁니다. 그래서 월급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가 지니 계수라고 하는데 이 작년 상반기의 지니 계수가 0.306인데 2019년 상반기보다 0.012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 지니 계수가 그래도 조금씩 하락을 해왔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상승을 하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해석되는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임금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임금 양극화를 가져왔고 29세 이하 청년층의 임금 불평등 심화가 특히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29세 이하 진위 계수는 2019년에 상반기에 0.197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0.214로 0.017이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에서 54세나 55세 이상보다 진위계수 상승폭이 20대에서 크다는 겁니다. 갱년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거나 연기하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임금 수준이 낮은 데로 몰리면서 임금 격차가 더 커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역별로도 임금 불평등이 심화됐는데 이 강원도, 울산, 세종 등의 진위계수는 조금 줄었는데 제주도, 대구, 인천 같은 데는 임금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야 K자 양극화가 차단이 될 겁니다. 지금같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요, 자영업자들은 계속 문을 닫아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임금을 받는 일용직이나 또 알바직 이런 일자리들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중산층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K자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건데요. 그래서 사회의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신분, 세습으로 가게 되면서 이걸 줄이는 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코로나 이후의 대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심해야 되는데 지금 문 정권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한다는 이익 공유를 한다느니 이런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작 문 정권이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에 170조를 투자하면서 주변에 한국형 뉴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일을 하게 됐다라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누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런 이 한국형 뉴딜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서 170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20조 펀드까지 만들었어요.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자리라도 창출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형 뉴딜인데 문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나눠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결국은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푼돈을 뿌리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대응할 능력을 국민들에게 상실케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의 그 푼돈을 기대하면서 버텨가다가 나중에 왕창 망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의 K자 양극화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은 더 잘 나가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데 궁극적으로 이걸 줄이는 방법은 국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요. 돈 뿌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